자, 이번에는 인터랙티브 스토리텔링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우리가 만드는 스토리텔링은 그런 고전적인 스토리텔링으로부터 어떻게 더 나아갈 수 있을 것인가? 인터랙티브 스토리텔링 구조는 프랑스의 철학자인 질 둘레즈가 인간 사유, 인간의 생각하는 구조를 구분한 것에서 먼저 얘기들을 했습니다. 그래서 트리 구조, 즉 1차적인 나무 가지처럼 계속 이렇게 발전해 간다고 해서 트리 구조가 있고요. 리존 구조, 그래서 이거는 여러 개 이렇게 수평적으로 막 다양하게 연결되어 있는 구조. 인간의 생각을 단순한 생각과 이렇게 유기적으로 연결된 생각과 이렇게 크게 생각의 구조 두 개를 나누어서 이렇게 그림으로 표시한 이러한 생각의 구조를 인터랙티브 스토리텔링에서 처음에 차용을 했어요. 그래서 일반적인 스토리텔링을 트리 구조라고 본다면 인터랙티브 스토리텔링은 리존 구조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어떻게 보면 트리 구조도 약간씩 분기점이 있으니까 약간씩 선택의 기로에 설 수 있겠죠, 그죠? 그래서 이거는 그냥 개념적으로 제일 처음에 인터랙티브 스토리텔링 개념을 얘기하다가 보니 항상 그렇지만 모든 이야기에는 철학부터 얘기를 하게 되니까 이러한 질 둘레즈의 인간 사유의 구분의 두 개 구조를 가져와서 이렇게 인터랙티브 스토리텔링을 최초로 설명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1972년도에 아동용 동화책 시리즈 중에 Choose Your Own Adventure라고 이 시리즈에서 이제 책 페이지 하면은 자, 뭐 yes는 몇 페이지로 가세요, no는 몇 페이지로 가세요, 이런 식으로 계속 분기점을 두는 거죠. 그런 식으로 해서 아동용 동화책 시리즈가 나온 게 있어요. 이게 꽤 인기를 끌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72년도에 나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걸 갖다가 누군가 이렇게 분석을 해서 표를 만들었더니 이렇게 분기점이 많고 페이지별로 복잡하더라, 이렇게 얘기를 한 게 있죠. 여러분 이런 책 혹시 본 적 있습니까? 아마 어릴 때 본 적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저는 어릴 때 했어요. 몇 페이지로 가세요 하면서 나름 얘기가 이렇게 내가 생각한 대로 진행이 된다는 거죠. 그렇지만 진짜 인터랙티브 스토리텔링은 이렇게 단순한 그냥 분기점만 있는 게 아니죠. 제가 인터랙티브 스토리텔링 관련 논문을 쓰면서 제일 많이 참고했던 책이 2017년에 앤드류 글래스너가 쓴 인터랙티브 스토리텔링이라는 책입니다. 자, 이분은 사실 게임 개발자였어요. 여러분 게임이 진짜 인터랙티브 스토리텔링이라 볼 수 있죠. 그래서 이분이 게임 개발자이면서 되게 인문학적 지식이 높으셨어요. 그래서 인터랙티브 스토리텔링이 어떻게 만들어야 될 것인가 되게 구체적으로 게임 개발자 입장에서 되게 구체적으로 고민한 과정을 적은 책입니다. 이 책이 좀 심오한데요. 저는 여기서 이 구조적인 부분만 여러분한테 좀 소개를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 책에 보면은 이렇게 인터랙티브 스토리텔링 구조를 설명하고 있어요. 먼저 노멀 브랜치, 그냥 계속 분기해 나가는 거죠. 쭉쭉쭉쭉. 그렇게 노멀 브랜치가 이렇게 3개 정도 모양으로 나눌 수 있다. 일단 빌딩 트리 브랜치라고 있는데 이게 뭐냐면 실제로 다른 논문들에서도 볼 수 있는데요. 이렇게 얘기에 계속 뻗어서 나가다 보면 너무 얘기가 방대해지고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얘기를 그렇게 방대해지고 힘들게 나가는 게 아니라 좀 마지막에 결국에는 좀 정리를 하게 되면은 이야기를 전부 다 끌고 갈 수 있으면서도 선택을 할 수 있게 하지 않을까라고 해서 만든 구조가 빌딩 트리 브랜치예요. 실제로 몇몇 논문에서 이렇게 하는 것을 효과적인 방안으로 제시를 하고 있는 논문도 심지어 있어요. 근데 저는 여기에 대해서 반대합니다. 이 책에서도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이게 과연 재밌는 이야기일까요? 여러분, 내가 뭔가를 결정했는데 나중에 봤더니 내가 어떤 결정을 하더라도 이 얘기는 결국 뻔한 이야기로 가더라, 하나 이야기로 가더라. 그만큼 실망스러운 게 어디 있겠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선택하는 순간은 재밌을지 모르지만 결과를 한 두 번, 세 번만 해보면은 이거는 재미없어, 이렇게 되는 거죠. 한 번만 하기에는 괜찮습니다. 한 번만 하기에는. 한 번만 해보기에는. 근데 나중에 다른 사람들이 너는 어떻게 했을 결말이 다 똑같아. 그러면 이게 입소문 쫙 퍼지면서 절대 재밌는 콘텐츠가 못 되겠죠. 그리고 그 외에도 라티스 브랜치, 이렇게 여러 가지로 있는데 이것도 어떻게 보면 빌딩 트리 브랜치랑 좀 비슷해서 볼 수 있겠죠. 다음에 완전 도형 브랜치, 이거는 막 이렇게 굉장히 자유도가 높은 거예요. 끝이 없는 거죠. 스타트가 있으면 끝이 있어야 되는데 계속 얘기가 진행될 수 있겠죠. 오픈월드라고도 볼 수 있는데, 자, 이러한 인터랙티브 스토리텔링 구조를 앤드류 글래스너는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인터랙티브 스토리텔링 구조가 어떻게 진행되는 것이 진짜 좋은 것일까요? 노멀 브랜치는 너무 어려울 것 같고, 빌딩 트리 브랜치는 너무 뻔하고, 라티스 브랜치나 컴플리트 그래프 브랜치는 이거는 사실 개념적으로만 존재할 뿐입니다. 자, 그래서 실질적인 사례를
보면서 얘기해 보고자 합니다. 인터랙티브 스토리텔링 무비의 역사를 보면 1967년에 키노 오토맷이라고 노말 브랜치로 계속 얘기가 퍼져나가는 그러한 영화가 있었어요. 그래서 몬트리올 엑스포에서 상영됐는데 지금 여기 보시면 이 극장에 상영하는 사진입니다. 이 앉아있는 사람들 보이죠? 한쪽은 지금 포스터고 한쪽은 지금 상영하는 중간이에요. 이렇게 상영하는 중간에 이것을 선택할까요? 이걸 선택할까요? 딱 선택하는 분기점이 나옵니다. 그래서 진행자가 나와서 자 여러분 투표를 하는 거예요. 투표를 해서 많이 손든 쪽으로 그러면 자 A 쪽이 많으니까 그쪽으로 가겠습니다 하면 빨리 뒤에서 영상기에서 그 필름을 갈아 끼우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다시 플레이를 하는 거죠. 그런 식으로 진행되는 이야기입니다. 분기점이 몇 개가 없겠죠. 필름이 몇 개 없을 테니까. 근데 이게 최초의 인터랙티브 스토리텔링 영화라고 얘기들을 합니다. 꽤 옛날에 시도가 했었죠. 원리는 간단하니까요. 다만 분기점이 몇 개가 없습니다. 자, 이것을 이어서 2016년도에 레이트 시프트라고 인터랙티브 스토리텔링 영화가 나왔어요. 꽤 최근 영화죠, 그죠? 자, 요거는 보면 아시겠지만 지금 관객들이 많이 앉아있죠. 자, 여기는 모바일로 투표를 했습니다. 이제 기술이 발달했으니까요. 자, 요거는 예고편을 한번 보도록 합시다. I need a favor. I need the keys to the Maserati. Get over here. Now! I want you to tie her up. Get back here. Here's the baggage. It's a fucking mistake. What the hell happened in that garage? Shut the fuck up. We have one window. 자, 이미 2016년이기 때문에 모바일로 투표를 하면은 그 투표를 갖다 디지털 상영이니까 빨리빨리 뭐 필름을 갈아 끼우는 게 아니라 바로 그냥 그 파일을 플레이하면 되겠죠. 디지털 상영이니까. 자, 이런 식으로 똑같이 분기점을 가지고 영화가 진행되는 방식이었습니다. 꽤 퀄리티가 높죠, 그죠? 영상 퀄리티는. 영화적으로는 충분히 훌륭한 연출로 만들어졌습니다. Why have you brought this here? They threatened to drug me. Threatened to drug you? Oh, did you surprise me? Talk to good. Matt, give me the bomb. They don't want to hear. Trust me, please. When they find us, they're gonna fucking kill us. It's not that simple. Yeah, with you it never is. Fucking choice. It should belong to no one. No. 자, 예고편에서도 계속 선택을 하라는 걸 보여주고 있죠. We've all had a very long night. If you don't come to your senses, I can assure you that yours will become even longer. (2016년에) 나온 영화입니다. 모바일 투표로 영화가 상영되는 방식이에요. 근데 반응은 썩 좋지는 않았다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이 극장 관람하고 좀 집중하려고 하는데 중간에 탁 스톱이 되면서 어떤 거 할까요? 이렇게 물어보면 집중하다가 굉장히 긴박한 순간에 탁 이게 감성이 깨지겠죠, 그죠? 그죠? 여러분도 좀 그럴 것 같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평은 썩 좋지 않았다고 합니다. 근데 이것을 똑같이 영상을 클립으로 만들어서 게임으로 출시를 했어요. 2010 바로 그 다음에 똑같은 내용을 게임으로 출시했습니다. 왜냐하면 영화에서는 선택대는 한 번만 보고 끝인 거예요. 두 번, 세 번 예를 들어 감상을 했는데 선택지가 대부분 사람들이 이 성향이라는 게 있다 보니까 계속 같은 선택을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나머지 필름들은 볼 수가 없겠죠. 그래서 이걸 다 볼 수 있도록 게임을 출시했어요. 그랬더니 또 달라집니다. 똑같은 콘텐츠를 게임으로 만드니까 사람들이 두 번, 세 번 플레이해 보면서 여기서는 선택지가 나오고 요걸 했을 때 일로 가고 요걸 했더니 일로 가고 이렇게 쭉 해가지고 지금 보시듯이 개념도가 금방 나와버린 거예요. 마치 공략도이거든요. 공략도. 사람들이 막 적극적으로 선택지를 막 선택하면서 결국에는 한눈에 어떻게 스토리가 진행이 되는지 이렇게 표까지 만들더라는 겁니다. 영화를 감상할 때와 게임을 즐길 때의 태도가 달라지는 거죠. 자, 넷플릭스 여러분 많이들 보시죠. 넷플릭스에서는 여러분 컴퓨터로 보잖아요. 또는 태블릿으로 보고 이거야말로 인터랙티브 애니메이션의 가장 최적의 조건을 가지고 있죠. 사실
바로 입력이 가능하니까. 그래서 사실 2015년부터 조금씩 테스트를 해보기 시작했어요. 넷플릭스에서. 그래서 그때 애니메이션 작품으로 이렇게 몇 개 테스트를 해보더니 현재는 지금 인터랙티브 콘텐츠가 한 10몇 가지가 나왔어요. 그 중에 시리즈로 계속 나오고 있는 것이 베어 그릴스 시리즈입니다. 여러분 베어 그릴스 아십니까? 아주 생존 전문가죠, 그죠? 이 콘텐츠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Oh, the doors are locked. Do we go up this tree or go under the truck? Be quick, the lion's coming. There to Ranger Station. Go ahead, Bear. The fence has been breached. A lion and a baboon have already gone missing, and there could be more lost animals out there. If there's dung this size, there's elephants around. We've got to protect those animals. And I'm gonna need your help. The wild can be unpredictable, so make your choices count. There's our baboon. But how to reach him? Either we try and swim it, climb up those cliffs, or we can make a raft, make a decision fast. Okay, swimming. The animals are depending on us. Get him back to the reserve. Get him safe. It all comes down to making good survival decisions. 베어 그릴스 완전히 생존 전문가죠. 뭐든지 다 하죠, 그죠? 그러니까 이 모든 콘텐츠를 다 만들어낼 수가 있는 거죠. 결국에는 이 콘텐츠에 성공을 합니다. I hate snakes. 사실 베어 그릴스의 이 시리즈 이전에 사실 넷플릭스에서 야심차게 시도했던 콘텐츠가 있습니다. 바로 블랙미러 벤더스네치인데, 블랙미러 콘텐츠가 이게 약간 미래에 대한 이게 암울한 미래를 그리는 디스토피아를 그리는 콘텐츠죠. 그 중에서 벤더스네치가 이게 굉장히 나름 울림이 있는 콘텐츠입니다. 이게 바로 선택형 콘텐츠였죠. 이게 만들어지고 나서 그 다음에 사실 이 당신과 다현의 대결 베어 그릴스 시리즈가 나왔어요. 왜냐하면 벤더스네치는 시리즈로 만들기에는 너무 심하고 어렵고 제작도 너무 힘들었다고 합니다. 벤더스네치 영상을 한번 보도록 하죠. Keep having these vivid dreams, like thinking weird things. What sorts of things? We're going to be a hit factory, like Motown, but for computer games. You heard it here first. I understand you. It's an adventure game. Based it on the book. Jerome F. Davies was a genius. See that bloke who went cuckoo and cut his wife's head off? When it's a concept piece, 자, 게임 개발자가 게임을 만드는데 누군가 조종을 받는 걸 얘가 아는 거예요. 근데 그 누가 조종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시청자인 우리죠. 우리가 주인공을 조절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피해서 지금 주인공이 이야기를 이끌어가는 겁니다. Bandersnatch was the final straw. it lets you see the bigger picture. Stefan, you're worrying me. Leave Stefan out of this. Stefan. Your fate has been dictated. You're not in control. 이 블랙미러 벤더스네치는 많은 사람들이 이걸 단순하게만 보지 말고 더 깊이 봐라 이런 얘기들 많이 하는데요. 해설한 내용 중에 괜찮은 내용을 제가 가지고 왔습니다. 극중 이거 스포일러가 될 수도 있는데요. 여러분 스포일러 빨리 넘기세요. 네. 극중에 스테판은 자신이 외부로부터 조종당하는 것을 깨닫고 누구냐고 물어보기까지 한다. 사용자는 스테판을 이끄는 것이 자기인 것처럼 느끼지만, 즉 보는 자기인 거죠. 선택을 하니까 사실 사용자 자신도 조종당하고 있다. 사용자는 자신이 자유의지로 선택한 것처럼 느끼지만 프로그래머가 원하는 결말에 도달할 뿐이다. 왜냐하면 이 이야기 자체가 이미 프로그래밍 되어 있잖아요. 나도 결국에는 프로그래밍대로 움직이고 있는 거였던 거죠. 그래서 1984에서 빅브라더가 모든 것을 조종하듯 사용자 또한 결국 넷플릭스가 만든 미래에 갇혀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내가
주인공 스테판하고 똑같았구나. 이걸 툭 느끼게 되는 거예요. 보고 있는 내가. 굉장히 나름 심오한 얘기를 던지고 있는 거죠. 그렇게 만들었는데 이게 한 편으로 끝나는 거죠. 이거 시리즈로 만들려면 계속 같은 의미를 던지는 거니까 너무나 사람들이 또 뻔하게 와닿으니까 이제는 별로 감동이 없어지는 거죠. 그에 반해서 베어 그릴스 시리즈는 그냥 즐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내가 살아남으려면 뭐 할까? 이거 할까? 어떻게 보면 오히려 단순해졌죠. 스토리가. 그런 면에서 본다면 벤더스네치는 진짜 선택형 이런 인터랙티브 영상으로 만든 아주 좋은 콘텐츠라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벤더스네치를 본 사람들이 막 열광하면서 플로우 차트를 또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보시게 되면 여러분 아까 레이트 시프트하고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복잡하죠. 굉장히 복잡하게 막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이야기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실제 제작 과정 영상 보면 제작하는 사람도 너무 힘들었다고 해요. 이 스토리 짜기도 촬영하기도 힘들고 이게 4번째 컷인가 5번째 컷인가 막 헷갈리면서 찍기도 하고 막 그랬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만큼 잘 만든 콘텐츠고요. 그만큼 인터랙티브 스토리텔링을 만들기가 쉽지 않다는 것을 이 사례를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상 영상으로 만드는 인터랙티브 스토리텔링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습니다.